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은 2월 20일 목요일 서부 시간으로 8시 22분입니다. 오늘 장마치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이 98,269.05. 자, 1.17% 오른 1139.77, 98,000. 비트코인이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은 아쉽게도 다 빨간색으로 빠지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자, 머스크가 또 호위무사답게 오늘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메릴랜드주 옥스닐 게이트로 내셔널 리조트에서 열린 2025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 참석해서 자, 푸틴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러시아의 자산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푸틴과 트럼프의 종전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유럽의 지도자들과 미국 외 다수의 의원은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머스크는 그는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에 대해 연민을 느껴야 한다며 여기서 이제 푸틴이죠. 이 일이 얼마나 더 지속돼야 하나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자, 또한 머스크는 연준을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 축소 작업과 관련해 쓰레기는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여기서만 쓰레기는요, 예산 낭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 FMC를 앞두고 이제 3월 달 FMC를 앞두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을 했는데요. 지난달 23일에도 새해 첫 FMC를 일주일 앞두고 많이 인하되기를 원한다며 연준을 압박했지만 연준은 꿈쩍도 안 했죠. 자, 머스크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통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던 우주비행사 2명을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분명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머스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또 행사 도중에 무대에 등장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거든요. 그 대통령으로부터 전기톱을 받았는데 그거 받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참 뭔가 좀 전기톱은 밀레이 대통령의 상징물로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선 때 전기톱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방만한 정부 예산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개혁을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죠.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고 이 전기톱 선물 받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참 왜들 그러나 좀 적당히 하시지, 그쵸?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시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폴란드 한 가정집 뒷마당에 이게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자, 스페이스 X에 로켓 잔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자, 요것도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이거든요. 어이구야. 폴란드 한 가정집 뒷마당에 우주선 로켓 잔해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영국 BBC에 따르면 자, 오전 3시 30분께 북유럽 상공에 화염에 휩싸인 채 날아가는 무체가 발견됐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스페이스X의 펠칸 G 로켓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켓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에 휩싸였고 그 모습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에서 목격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께 폴란드 중서부 코모르니키에 있는 아담 보르츠키는 자신의 뒷마당 창고 옆에서 폭발한 탱크처럼 생긴 길이 1m 폭 1m 가량의 물체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현지 경찰과 폴란드 우주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물체는 펠간 로켓의 파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주국은 이날 오전 4시 46분에서 48분 사이에 폴란드 상공에서 해당 로켓이 통제 불능 상태에 진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로켓 잔해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집주인이 마당에 설치된 조명 설비가 망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로켓은 지난 1일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자, 하버드대 천체 물리학자인 조나단 맥도웰 박사는 원래 이 우주선은 통제를 받으며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해서 태평양에 추락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엔진이 고장나 지난 몇 주 동안 지구를 공전하다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체는 로켓과 위성 등에서 나온 우주 잔해물은 계속해서 지구 대기에 재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주 잔해물은 지구 대기에 완전히 타버린다며 하지만 크기가 큰 잔해물들은 지구로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처럼 통제되지 않은 대형 로켓의 재진입은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맞았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좀 끔찍한데요. 자, 딥시크 최대 수혜주가 알리바바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닝 발표 있었죠. 어닝 발표 이후에도 잘 갔는데 또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정부를 계속해서 칼질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도찌팀이 테슬라 규제 인력에 가장 가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이거 참 좀 거시기 하네요. 미국의 행정부 조직 축소 및 직원 감축을 주도하는 도찌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규제하는 부서를 가장 혹독하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찌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도찌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 직원을 10% 감축을 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자율주행차를 규제하는 소규모 팀은 거의 절반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자, 이 직원은 1월 기준 약 800명이었는데요. 해고된 이들은 주로 자동차 안전을 맡은 이들로 충돌 테스트 인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주와 협력하여 안전 보조금을 받은 직원, 운전과 과속에 초점을 맞춘 연구 심리학자 등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감독하는 안전을 감독하는 팀에서는 7명 가운데 3명이 해고됐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감시를 줄이려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 해고 직원은 이것이 연방정부의 테슬라 안전 문제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적었는데 이제 그나마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찌는 지난주에는 연방항공청에서 약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연방항공청은 교통부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약 5만 8천 명의 직원 중 4만 7천 명이 연방항공청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그다음에 찰스 슈머 상원의원 등은 자, 쇼온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이 교통부 전반의 일자리 감소 규모에 대한 정부와 이것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머스크의 다양한 역할은 수많은 잠재적 이해 상충을 나타낸다면서 특히 연방 인력과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도치를 이끄는 것과 테슬라와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를 소유했다는 것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올게 오고 있는 모양새죠. 자, 이어지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1대 40 스케일의 메가팩 충전기입니다. 120달러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징은요. 2만 1000 메가암페어, 76.65 배터리 용량, 최대 입력 충전 어댑터 등에 따라서 여러 포트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테슬라 모델 Y의 세계 최초 인도는 내일 2월 21일 오후 12시 네덜란드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 기가 베를린은 기가 샹하이보다 먼저 첫 번째 고객 차량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팔란티어의 주주가 FBI 새로운 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들썩들썩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막상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숫자는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이 유럽 쪽의 앱스토어에서 13만 5천 개 이상의 앱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VPN 등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 법을 이유로 텔레그램 라이트, 오픈 VTN, 스마트 튜브 등과 같은 인기 앱을 유럽 연합 쪽 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발자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거나 얼굴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번에는 자, 지금 달 탐사 계획, 나사의 달 탐사 계획을 거의 그냥 "야 그거 하지 말고 화성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좀 들여다볼까요? 자, 블룸버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나사는 전날 저녁 늦게 짐 프리 국장이 퇴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나사에서 30년간 일해온 그 돌연 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머스크 때문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프리 부국장은 그동안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아르테미스는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이 1972년 중단된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인류를 달 궤도에 보내려는 나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전체 3단계 중에 1단계만 수행됐으면 남은 2, 3단계는 몇 차례 연기가 된 끝에 내년에 2027년에 시도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인 2017년부터 추진됐지만 이 계획에 비판적인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조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주와 관련된 에르테미스 설계는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극히 비효율적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식에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그곳에 성조기를 꽂겠다. 개척 정치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머스크는 인류가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도록 화성을 개척한다는 목표를 스페이스 X를 설립한 뒤 한꺼번에 100명씩 태워 화성에 보낼 수 있다는 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 중에 있지요. 자, 머스크는 이날 X에 우주 정거장을 궤도에서 빼내는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화성으로 가자. Let's go to Mars. 마rs가 이제 화성이거든요. 이는 나사가 그간 우주 비행 업무 핵심으로 삼아온 국제 우주 정거장 운영에서 탈피해 화성 개척을 우선 과제로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에 완공된 ISS는 첫 모듈이 발사된 이후 20여 년 만에 고장이 잦아지는 등 노후화 문제를 맞게 되었고요. 나사는 2030년에 ISS를 폐기하고 민간 우주 정거장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죠. 자, 스페이스X는 우주 정거장 건설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주장처럼 실제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나 ISS 민간 우주 정거장 계획을 백지화하려면 의회 내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계속해서 뭐 손을 안 대는 데가 없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법무부는 목요일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특정 이민자 고용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에 제기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자, 하루 남았습니다. 미주노래 공부방 인터뷰. 자, 마지막 막차를 탈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